며칠 전에 방송했던 건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송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 아니 싫어한다니까 엄청 어머머머. 어머. 놀래서 그랬구나. 아, 사고 났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놀래서 그랬구나. 네, 부딪히진 않았어요. 네, 부딪히진 않았지. 자기 혼자 놀래서 그런 거지. 놀래서 갑자기 차가 나오니까. 사람 보이니까 저 버스는 우회전은 차고요. 가려버렸어요. 버스 때문에 안 보였죠. 네, 비접촉. 그러면 어떻게 저를 지나갈 때 아, 저기서 내려서, 네, 여기에서, 찍는 문제가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있네요. 네, 아니 제가 부딪히진 않았는데. 비접촉. 예, 그런데, 놀래가지고 그냥 얘가 한 거예요. 학생인가?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인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걸어올 거예요. 네, 나도 봤어. 오토바이 운전자 옵니다. 아래가 저기. 우리 뭐라 그래? 뭐 어떻게 해요? 아빠 왜 사람들? 네네. 사고 난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네. 파란 물이요? 네, 파란 물. 블랙박스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 네. 잠깐만 이게 되는 거? 잠깐만 저쪽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저쪽에서 아직 한 건데 그걸 이야기 인정 안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제 이 목격 차량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 오토바이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놀래서 비접촉. 아,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 때 60대 4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건 100대 빵이죠. 내신의 정상대로 가는데, 이쪽 차는 신호등은 없어요. 신호 없지만, 빨간불일 때 나와야죠. 빨간불이 횡단보도에, 여기 횡단보도가 딱 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차들이 안 올 때, 그때 이렇게 와서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 보행자 없을 때 가야 되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아닙니까? 예, 신호도 없는 곳에 튀어나온. 저럴 때 지난번에 투표해봤었죠. 비접촉이라서 60대 40이라. 그런 의견은 아마 하나도 없었죠. 아, 지난번에 몇 대 몇, 혹시 신호 없는 곳에 튀어나왔으니까, 신호 위반 아니라서 80대 20이라는 의견도 있었나요? 좀 며칠 전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버스가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나는 속도에 내 정상적으로 내 시내 가고 있었고 여기서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 부딪힐 게 겨우 피한 거죠. 그래서 100대 빵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사흘 전이네요. 9월 26일 날 100대 빵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 측이 인정을 안 한다면 소송해야 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사족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사진을 찍어요. 그럼 제가 신호 위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저는 바로 뒤에 차주분한테서 블랙박스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이분 글 그대로입니다. 예. 보험사가 100대 빵 인정하면 소송해야 되겠네요. 평소 변호사님 채널 자주 봐서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 가려 합니다. 사건 진행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어제 글이 올라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을 내려주면 100대 빵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안 내리면 100대 자 영상을 내려주면 100대 빵 영상을 안 내리면 8대 2 되는 건가? 아니 영상을 안 내리면 100대 빵인 사건이 80대 20 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영상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명예가 훼손된 거라서 상대 이 자동차 운전자의 명예가 훼손된 거라서 그래서 저에게 영상을 안 내리면 민사든 뭐든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명예가 훼손됐나요? 민사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영상을 내려주셔서 상대가 명예훼손도 소송 걸 수는 있어요. 예, 소송 걸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내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내려주신다면 상대 측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누가 보면 제가 사고를 낸 것 같아요. 예. 위에 오해가 소재가 있는 말이 보험사가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 게 소송 건다는 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건다는 걸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뭐로 고소한다고 그러는가요? 오히려 이 내용을 지금 올려주신 내용을 한 번 더 방송하고 싶네요. 상대 보험사 어딘가요? 예, 명예훼손으로 자기가 영상에 나왔다고. 자기 얼굴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아이고, 그런 옷 입은 사람이 딱 뭐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나요? 네, 그러면서 고소한다고 그럽니다. 보험사에서 전달해 준 거고요. 저는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누가 보면, 그러니까 상대는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사고 낸 줄 알겠습니다. 선심 쓰듯 영상 내려준 백디빵 해줄게 라는 뉘앙스였고요. 안 되면 어쩌냐? 물으니 그쪽에서 고소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보험사는 어디고 상대 보험사는 어디입니다. 저는 상대방 태도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명예훼손 전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형사 고소하면은 무혐의 될 거고요. 자, 지난번에 이거 있었죠. 82만 명이나 봤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네. 제한속도 30이에요. 근데 블록차가 제한속도보다 좀 빠릅니다. 한 42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호가 직자 동시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자전거가 아이고! 네, 차를 세우고 자전거 넘어지신 자전거 운전자를 119로 이렇게 연락하고 다 해서 도와드렸다는데요. 자, 그러면 CCTV로 보시겠습니다. CCTV로 보시면은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전거 오고요. 다시 자전거가 아이고. 네.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 사고 기억나시죠? 이거 이 치료비 액수를 좀 틀리게 치료비 액수가 조금 그때 그랬죠. 치료비가 나간 거 있고 그다음에 형사합의금까지 예상해서 그 액수를 얘기했는데 왜 액수를 틀리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이 동네 사람 다 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었죠. 소송 걸었고 결국은 패소했죠. 예. 명예훼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죠. 또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안다. 그 동네 사람이 알겠죠. 일반인이 모르잖아요. 명예훼손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예훼손은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호사 방금 우리 측 보험사에서 상대 측 영상을 입장을 전달받았는데요. 영상 안 내리면 100대 빵 절대 인정 못한대요. 과실 있는 걸로 진행한대요. 지금 영상 내리면 100대 빵, 영상 안 내리면 100대 빵 아니고 아이고 이거 참나. 그러면 이제 한문철 100대 빵 하고 싶으면 한문철 TV에 올렸다가 변호사님 이거 좀 방송 내주세요. 방송 나가면 저쪽에서 100대 빵 해줄 것 같아요. 방송 나갔다고 100대 빵, 방송 안 나갔다고 말이나 되나요? 우리 측 보험사에서는 제가 책임보험이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죠. 내 차를 내 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부상금 청구해야 되는데 책임보험밖에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영상을 내려주면 100대 빵 아니면 불복인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보험사에서는 자차 보험이 없어서 소송을 못 해준대요. 내가 소송하면 되죠. 내가 질문자가 소송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렇죠. 글이 또 하나 올렸어요. 금방 글이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마지막에, 질문자 소송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보험사 측 소송을 못하는 건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질문자는 어디로 얼마나 돼서 진단이 몇 주인가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자, 소송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나홀로 소송 해보세요. 어디를 얼마나 다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사 위자료는 15만 원밖에 안 돼요. 2주 진단이면 소송하면요. 최소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100대 빵인 사건을 100대 빵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버텨서 소송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판사가 위자료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나홀로 소송 해보세요. 네, 그리고 꼭 100대 빵 판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상대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민사소송 들어오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 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100대 빵 판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잘못됐죠. 태도가.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아니 여기서 이분이 제일 언짢은 거는요.
우선 저는 상대방 태도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요 지금 영상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인데 제가 아유 당연히 100대 빵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나오면은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내려가요. 이제 안 내려가. 더 굳히기 들어갔어요. 굳히기. 아이고 참나. 요차 잘 보세요. 요차가 연료와서 연료차를 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차가 신경 써요. 그럼 저 차를 밀어야 되겠죠. 보시죠.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리 하나 남아서 댈라 그러는데 아이고 저 안 된다. 그럼 저 차를 밀어야 돼. 차에서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 거예요. 내리죠? 앞으로 밀 것인지 뒤로 밀 것인지. That is the question. Front or rear? 혼자 굴러가네? 잡아야 되는데 계속 굴러가네. 아이고. 약간 경사가 있는 것 같죠? 네, 멈췄나? 계속 가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앞으로 좀 밀어볼까? 아이고 힘들다. 자, 서. 또 움직여? 이럴 때 조금만 돌멩이라도 하나 있으면 밑에 받치면 좋을 텐데. 또? 아까 그 자리에 갖다 놓을까? 아이고. 이제 됐겠지? 툭툭 털고. 계속 가네? 뒤로 가? 야, 너 어디 가? 왜 안 잡아? 잡아야지. 아이쿠, 사고 났어요. 이래. 아이, 참나, 사고 났어. 부딪혔어, 좀 아까. 에이. 아까 그때 뒤로 걸을 때 빨리 붙잡아서 아까 그 자리에 나서 사고 안 났을 텐데 이제 낑 이미 사고는 났는데 어쩌라고. 낑 아이고. 예. 저한테 올려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자리에 갖다 놨을까요? 이거 과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아서 했어야지 왜 저기다가 이중 주차해놨어. 그리고 주차해 놓으려면 저럴 때요 제일 좋은 거는 뒤쪽에 고인목을 좀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누가 고인목을 빼고 해놓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받쳐놓고 그래서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이중 주차한 거 똑바로 해놓은 거 저 자체가 잘못일까요? 판사에 따라서 한 10%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주차장을 잘 모르는 분은 저희가 경사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또 사이드를 당길 수도 없고. 저는 여기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요. 대학 캠퍼스래요.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민사사건이야, 손 못 대. 보험사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저보고 찾아오래요. 그 사람 누군지 찾아오래요. 차번호, 아까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번호, 사람 얼굴, 차종까지 다 땄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차는 자처보험 수리하셨나요? 아파트 몇 호인지. 근데 아파트가 아니래요. 네, 대학교 캠퍼스. 예. 차는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 번호를 줘야 보니 상대가 타고 온 차는 렌터카였습니다. 렌터카에서 개인정보를 안 알려줘요. 자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차 민사를 해서 찾아와. 안 찾아오면 당신 보험료 할증돼.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실수,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했으면 재물손괴인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보여주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나는 어쩌라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요, 제가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여기서요. 자, 여기서 지금 요거 뒤로 밀리는데 빨리 막았어야죠. 지금 저 밀리잖아요. 저거 가서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막지 않으면 저 차가 망가질 수 있어. 망가져도 좋아. 이런 마음이었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인지 아니면은 부딪히진 않겠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저거를 저 사람이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해서 그게 무고죄가 되겠습니까? 무고죄는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재물손괴죄로 고소해보세요. 민사사건이라고 이렇게 이거 민사야. 단정 못 져요. 그때 마음이 뭐였는지 왜 화딱지나게 여기다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 뒤로 굴러가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부딪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고요. 그래서 이거 경찰에서 끝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의 재물손괴죄로 고소해보세요. 그럼 상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만약 상대가 안 고쳐주면은 그러면 누군지 확인이 되죠?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CCTV를 토대로 해서 차번호를 토대로 해서 그리 되면 내 차의 자차 보험을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 구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이중주차 해놓은 저 차의 과실이 10% 있다 없다 그건 변론이에요. 이런 경우 굳이 이걸 형사고소까지 해야 될까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민사니까 우린 몰라요. 이럴 게 아니고 최소한 저런 경우에는 저것도 일종의 사건, 사고, 그렇죠? 네, 교통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 사고로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남겨둬야 그래야 불필요한 고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민사는 우리 관여 안 해요. 이거 좀 높은 분들이 경찰청장님 민사는 관여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조사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재물손괴 고의가 없네요. 네, 단순 민사인데 저희가 조사된 여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줘서 그걸 민사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거리인데요. 한 10초 전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10초 전 영상은 없다고 그러시네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다시 좌회전하는데 여기 오네. 빵 하면서 여기 와요. 나는 좌회전, 상대차는 직진, 빨간 차가 나를 피하면서 흙길로, 지금 흙길 가면서 여기 그러면서 차에 좀 손상이 있었대요. 좌회전한 차 때문에 비접촉으로 사고 났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그런데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선진입 천천히 하는데 저 차가 멀리서 과속으로 달려온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제가 잘못이 있나요? 천천히 선진입해서 막 빠져나왔는데 무리하게 브레이크 한번 잡았으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빨간 차가 과속했기 때문에 저 불박차 잘못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거 판단을 못 하겠어요. 불박차가 현저한 선진입으로 좌회전을 먼저 들어왔는데 저 멀리서 엄청 빠르게 달렸으면 빨간 차 100%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불박차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한쪽 영상만 보면 좀 어려워요. 10초 전부터 영상부터 봤으면은 모르겠는데 10초 전 영상도 없고요. 제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저 차가 무지나, 네, 좀 속도는 있는 것 같아요. 속도는 이때 빵 하죠? 예, 빵. 지나가는 것도 좀 빨라 보입니다. 예, 빨라 보이는데, 근데 불박차가 들어설 때요. 여기 좌회전 들어설 때 상대차가 이미 가까운데 한 30m 정도 거기 오고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과연 불박차가 빨간 차가 어디쯤에 오고 있었는지 요 차로 들어갈 때. 그리고 불박차 천천히 들어가니까 요 차는 나한테 먼저 가라고 나 양보해주게 천천히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차 영상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갑니다. 직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는데 옆에는 이면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 근데 넓은 도로차가 오는 저기서 저렇게 빠르게 달려오면은 상대차 100%처럼 보이죠? 네, 지금 보험사끼리는 넓은 길도로, 좁은 길도로 그래서 8대2, 7대3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만 보면은, 내가 지금 들어갈 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예. 없어서 가는데 이렇게 손살같이 들어오면은 이거 100대 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 영상을 보면요. 또 느낌이 달라요. 이거 상대차 영상입니다. 상대차가 이면도로에서 나가요. 여긴 중앙선이 없죠? 중앙선 없는 쪽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안 빠르죠? 아까는 무진장 빨라 보였는데 안 빨라요. 예. 이거 아까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 영상은 이건 양쪽 영상 봐야 판단이 들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좌회전하면서 빨간 차의 사고, 그것은 빨간 차 영상도 같이 봐야만 책임 유무와 그리고 과실비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넓은 도로죠. 조금 더 넓은 도로에서 상대차의 현전 선집은 아니에요. 이 차가 잠깐 멈췄더라면 이 정도면 8대2면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쪽 영상, 이게 화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내 옆으로 어떤 차 싹 들어올 때는 문자 빠르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요. 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자친구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다시. 깜빡이 당겼어. 네, 빵했어요, 그죠? 빵해. 저 차 왜 저래? 왜 이래? 지가 잘못해놓고. 뭐야 이거? 내가 신호를 껴놓고 왜 그래? 그치?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내가 빵을 그렇게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신고해야지. 계속 저러나요? 가 빨리. 옆으로 빠지네? 그냥 가. 창문을 열어? 뭐라 그래? 그냥 가. 네 번. 그냥 가. 그렇지, 저 미친 새삐지. 신경 쓰지 마. 쫓아와? 욕을 해? 그냥 가. 신고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확실한 보복 운전이에요. 이거 조그맣게 끼어든 거, 확 끼어든 거. 예. 특수협박. 창문 내리지 마. 상대하지 마. 합리하지 마. 내 뒤로 왔어요, 그 차가. 미친놈아. 옆으로 왔네, 옆으로. 저기, 저 왼쪽에. 저 흰색 차예요. 1차로에. 문 열지 마. 차에서 내리네, 문 열지 마. 그래도 욕은 안 하네. 왜 지랄해요? 그러네? 네, 문을 팍 때렸어요. 하지 마. 네. 여기까지입니다.
문을 때려서 문이 찌그러졌나요? 찌그러진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속칭 기스가 좀 났대요. 흠집 난 게 저게 주먹으로 두들겨서 그랬는지 그 전부터 있는지 그 증명하기 어렵죠. 만약에 두들겨서 때려서 세게 때려고 우그러들었다면 그럼 명확한데요. 나중에 문 두들긴 거 한 거 요거를 재물손괴라고 보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또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왜 빵거리고 예, 왜 빵거리고 지랄해요. 말투가 문 열지 마. 와서 예, 왜 빵거리 지랄해요. 이거는 요거 갖고서 이거는 협박이라고 보거나 또는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무서워서 친구해. 요건 확실한 보복운전입니다. 특수협박이죠. 혹시 저때 급제동하면서 다친 사람 있나 이랬더니 여자친구가 놀라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대요. 만약에 다쳤으면은 특수상해죄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근데 불박차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저 차가 위험하게 끼어드니까 빵 한 번 한 거 빵도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난리 났었어. 이게 요거는 뭐 이렇게 보복운전으로 보이잖아요. 요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팍 끼어드는 거. 예. 그냥 가. 미친 새끼 아니야, 자꾸. 네, 여기에서 오, 쫓아온다. 욕을 하면서 무서워서 친구해.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이거 벌금 한 2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벌금 200~3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 한순간 지가 잘못해놓고 왜 그런데요? 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잘 보세요.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저 앞에 이렇게 삼거리가 있는데요. 삼거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알겠어, 싫어한다니까 엄청. 어머머머. 다시. 알겠어, 싫어한다니까. 어머. 놀래서 그랬구나. 어머머머, 어떻게. 부딪히진 않았지. 부딪히진 않았네요. 비접촉. 놀래서 갑자기 차가 놀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돼. 이 버스 때문에 가려버렸어, 사실. 예, 버스에 그래서 안 보였고요. 내리네 운전자가 내려서 저 운전자가 뭘 하나요? 사진을 찍네? 찍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찍는 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놀래가지고. 놀래서 비접촉 사고. 부딪히진 않았는데. 예, 가야지, 병원. 병원에 가야지. 근데 놀래가지고 그냥 내가. 저 좌회전 차는 신호등이 없어요. 네, 큰 길은 직진 쪽은 신호등이 있고요. 네, 좌회전하는 저 승용차는 저 SUV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봤어.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니까 그 사이로 뚫고 나오다가 오토바이 못 본 거죠. 이제 불박차한테 오네요. 불박차한테 와서 네네. 봤어요. 예. 사람들이 네, 사람들. 네.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 네. 잠깐만요. 네, 되나? 잠깐만 저쪽. 차 좀 빼고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직 한 건데 그걸 이야기 인정 안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자, 놀래서 그랬구나. 차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저 버스는 이제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데 버스가 천천히 오니까 거기서 나오고. 네, 오토바이는 버스 때문에 저기서 좌회전 들어 나오는 차를 못 보고. 근데요, 오토바이 보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부딪히지 않았네. 비접촉은 보험사가 몇 대 몇이라고 그러죠? 늘 60대 40이라고 합니다. 60대 40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험사가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보험사가 비접촉 사고로서 60대 40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비접촉 사고로 60대 40이야. 상대는 신호등이 없어. 상대는 신호가 없으니까 신호 위반이 아니라서 100대 빵은 없어. 80대 20이야. 아니야 저건 100대 빵이야.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비접촉이면 60대 40에 시작된다는 거 이제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험사 직원들은 내 머릿속에 이게 뇌리에 박혀서 절대 안 버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100% 100대 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 신호에 따라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왜 1차로로 갔냐고요? 아니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1차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게 미리 보이나요? 버스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버스에 가려서 자 버스를 우회전하려고 그러고 버스를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툭 튀어나오면 놀래서 두 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옆으로 피하면서 넘어진 거죠. 부딪혀서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빵이죠. 겨우 피하면서 넘어진 거 역시 100대 빵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5톤 화물차에 짐이 실려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3차로 가고 있고요. 여기 1차로 요 승용차를 보세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 쭉 가요. 저 차가 1차에서 2차로 들어왔어요. 쭉 가요. 그러더니 우와! 멈추네. 아이 참나. 환장하겠어. 아유 씨. 예, 다시. 저기서 깜빡이 킹 켰네요. 네. 깜빡이 킹 켰네. 깜빡이가 희미해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깜빡이 켜 있어요. 그럼 깜빡이, 저 3차로로 가나 보다. 왜냐면 여긴 종합운동장, 이쪽이 종합운동장, 여기 천호대교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깜빡이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들어오더니, 이야, 앞에 요차가 있고 뒤에 요차가 있으니까 여기를 끼어들지 못하고 저 차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진작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그냥 멈추면 어떡한데요? 저 차가 저렇게 들어왔고, 나는 큰 차 무거워! 멈추면 어떡해! 아이고. 아유. 환장하겠어. 어유. 네. 저렇게 큰 차예요.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불박차에 잘못 있습니까? 아니, 차로 변경 다 맞췄으면은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해야지.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불박트럭이 더 잘못이야. 앞차가 더 잘못이야. 앞차 100% 잘못이야. 투표 시작. 오른쪽으로 나가려면 미리미리 오른쪽 차를 타야 되는데요. 참 저렇게 대각선 들어와서 안 되면 돌아오든가 해야지. 저 불박차가 바로 브레이크 잡지 못해서 그냥 쭉 밀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야,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분이 계시네. 에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 저 대형 트럭들 시속 80으로 갈 수 있죠. 80으로 갈 때 멈추려고 그러면 승용차도 80일 때 거진 한 50m 가까이 돼야 멈출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바로 코앞에서 멈추면 어떻게 저걸 피해요? 못 피하죠.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분들은 아이고 저기 타임머신 타고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에 앞차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가 잘못 있다는 분이 또 두 분 계시네요. 앞차 100%라는 얘기 90%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피해요?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환장이라는 게 이 장이 꼬인다는 게 장이 꼬이면 얼마나 아픈데 떼굴떼굴 굴러요. 진짜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100대 빵이어야 옳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생각나네요. 난감하네. 이게 100대 빵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정말 난감합니다. 원본은 없어요. 네, 사본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 오토바이가 있죠. 불박차가 브레이크 살짝 놓치나요? 예, 잠깐. 간다. 앞으로 간다. 콩. 에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차에서 내려요. 오토바이가 앞으로 좀 빠져서 내립니다. 내려서 네, 보내요. 살피더니 괜찮다고 손을 들었어요. 예, 콩이에요. 콩. 그죠? 콩이 아니라 콩. 그러니까 운전자도 내려서 보고 괜찮습니다. 예, 내려서 보면서 뒤에서 뭐 콩 하니까 뒤를 보고 내려서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저녁에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한방병원에 2번 치료받고 보험사에 300만 원 요구했대요. 보험사에서 아니에요. 뭐 그거 불편하시면 치료 더 받으세요. 그랬더니 2달 동안에 18번 정도 추가로 통원 치료 받으면서 자, 그래서 전부 다 20번 치료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0만 원 달라고 그런대요. 20번 이상 치료받은 거요. 이 과잉 치료 아닌가요? 치료 그렇게 많이 받고 또 2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거 맞나요? 보험사 담당자는 불방영선 확인하지 않고 그냥 200만 원 주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보험 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 처리에 화도 나지만 터무니없이 이게 200만 원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나요? 7월 18일 사고면은 지금 현재 2달 지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거 언제라고 그러나요?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는 모두 얼마인가요? 이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20번 치료받았으면 받을 만큼 받았죠. 내가 충격이 크지 않았으니까. 물론 저 정도 갖고 다쳤다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다쳤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게 예측치 못해 툭 하면 밥상 들다가도 하는 때가 있잖아요. 다칠 수는 있어요. 근데 20번 정도 2달 동안 치료받았으면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는 치료비 말고 200만 원에 그냥 합의해서 끝내자고 그러나요?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을 줍니다. 그럼 20일이면 16만 원이죠. 28이 16. 그리고 저거 위자료 15만 원일 거예요. 합해서 31만 원이에요. 31만 원 주면 되는데 왜 200만 원 주려 할까요? 200만 원 줄이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더 치료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보험사가 처음에 며칠 있다가 바로 와서 그냥 제가 100만 원 줄게요. 이 100만 원은 뭐냐면은 앞으로 치료비 100만 원 들어갈 거 이 돈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치료 충분히 받았잖아요. 아직도 아프면 더 치료 받으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치료 20번 더 받으면은 28, 16만 원 더 주면 돼요. 그러면 31만에 16만 원이면 47만 원이 되겠네요. 자, 치료 받으러 가는 것도 바쁜 사람이거나 안 아픈 사람이 하루에 8,000원, 교통비 8,000원밖에 안 줘요. 입원하면은 일 못한 손해를 주는데요. 통원 치료는 교통비처럼 8,000원밖에 안 줍니다. 그거 가는데 30분, 치료받는데 1시간, 오는데 30분, 2시간. 근데 신경 쓰면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그거 바쁜 사람은 못 가요. 안 아프면 못 가요. 네, 감사합니다. 한방병원에서 20번 허리 치료 받았고요. 9월 18일 마지막 치료 받았답니다. 지금까지 치료 16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계속 치료받으러 가세요. 계속. 불박차 직진할 겁니다. 네,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직진해요. 제한속도 70이에요. 70. 제한속도 70인 곳을 가는데 그런데 우와 아니 저 차가 어디서 들어와요? 70인데 이때 깜빡이 킨 같은데 낮이라 잘 안 보이겠죠? 여기서 꺾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요거 70이면 1초에 19.43m인데요. 1.5초 만에 사고 날 것 같은데 2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자 하나 그렇네. 1.5초 만에 사고 나네요. 상대는 비보 좌회전했어요. 몇 대 몇인가요? 이거 비보 좌회전일 때 80대 2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 저걸 어떻게 저기 들어온대요? 불나방처럼 100대 빵 아닙니까? 100대 빵이어야 되죠. 이 투표해볼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자, 원고 어느 보험사, 피고 어느 보험사. 원고는 변호사 없어요. 피고는 변호사가 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피고가 이겼어요. 100대 빵 대 원고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피고는 변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원고는 보험사 직원이 소송했고요. 피고는 보험사 측에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몇 대 몇? 80대 2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어이구. 판사가 아주 친절하게 피고 차량, 원고 차량 대 피고 차량. 그래서 원고는 1,000만 원 달라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800만 원밖에 못 받아온 거야. 벌써 8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이긴 거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못한 것도 100대 빵입니다. 이보다 못한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자, 이 사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지금 보신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죠? 예. 이거 100대 빵이에요. 보험사가 100대 빵 절대 아니다. 80대 20대 했는데 제가 소송해서 100대 빵 받았어요. 당연히 100대 빵이죠. 아니 이게 100대 빵. 이것도 100대 빵이죠.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신 이 사고도 100대 빵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보험사에서요. 항소를 안 해준대요. 사정 변경이 있네요. 새로운 증거 있네요. 새로운 증거가 어디 있어? 이게 증거지, 이게 증거지. 시속 70도에서 이걸 어떻게 피해? 깜빡이 켰다고? 아까 남부지방법원 그 판결 깜빡이 켰어요. 깜빡이 켜면 뭐예요? 아니 좌회전 대기하기 위해서 좌회전 하러 올 때는 미리부터 깜빡이 켜고 거기서 기다려야죠. 근데 보험사 직원이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항소를 못 합니다. 또 그럴 거예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200만 원 더 받자고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드릴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1심에서 80대 20이면 항소심도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탄원서 쓰래요. 누구한테? 보험사 항소할지 말지 담당하는 송무직원한테 보험사 직원님 제발 좀 선처 좀 해주세요. 저 억울하니까요. 저 항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탄원서 쓰래요. 아, 왜 보험사 직원을 탄원을 써요? 보험사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보험사가 다 받아왔어야 되는데 80%밖에 못 받아왔잖아요.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분한테 근데 왜 보조 참가는 안 하셨나요? 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조 참가 꼭 하셔야 됩니다. 보험사끼리 소송할 때 알아서 잘해주겠지? 네, 100대 빵을 100대 빵 못 받아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큰 보험사들끼리 싸웠는데요. 예. 원고는 어느 보험사일까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그래서 100대 빵 판결 받아야죠. 그런데 이거 분심이 거쳤나요? 물어봤더니 분심이 안 거쳤대요. 분심이 안 거쳤는데 판사가 비보자에는 80대 20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도 계시네요. 아이 참나.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당해도 80대 20일까요? 궁금합니다.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뭔가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커다란 나무 강목으로 야, 예, 차가 여기저기 그냥 마구 찌그러지고 기스나고 뭐 그냥 막 그냥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왜? 도대체 왜? 원본이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사본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커다란 이건 뭐예요? 강목도 아니고 저 뭐예요? 저 커다란 공사용 중에 쓰는 저 나무를 마구 정체불명의 여성이 제 차 앞뒤 좌우를 이유 없이 마구 망가뜨렸습니다. 자기 키만한 나무를 들고 수십 회 내리쳤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신고해줘서 범인을 잡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해자는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었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제 차를 망가뜨리고 바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되었고 수리비가 600만 원 나왔답니다. 근데 가해자 가족들은 우리 돈 없어 배째라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방법이 없죠. 정신병에서 나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어느새 잠깐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나가서 그랬기 때문에 우린 쟤한테 가서 얘기해. 우린 돈 없어. 이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분은요 현재 경찰에서 일반 재물손괴죄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닌가요? 가해자가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답니다. 자차보험 처리해야 돼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데요. 가해자 정신 상태가 심신 상실 상태라면, 판단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죠. 책임 묻기 어렵죠. 그렇다면 가해자를 제대로 보호 감독을 해야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될 텐데 그들의 가족들 돈 없으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돼 있으니까 자차 보험 처리하고 보험료 할인할 적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죠. 특수재무손괴가 맞아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가 불법 주차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불법 주차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과실 100대 빵이어야 되죠. 불법 주차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잠깐 여기 정차는 가능해. 잠깐 누구 내려주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한 거는 뭐 마찬가지죠. 일반 재물손괴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특수재물손괴죄로 바꿀 수 없을까요? 바꾸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 사람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처벌도 안 받아요. 네, 특수재물손괴하고 일반 재물손괴하고 처벌 형량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일반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거 갖고 설령 판단력이 일부 있었다. 네, 그런 경우는 형을 감경해 줄 수 있죠. 차 수리비가 600만 원이다. 그러면 저거 갖고서 뭐 징역형을 하겠어요. 집행유예를 하겠어요. 민사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벌금형 하겠죠. 벌금 뭐 얼마나 할까요? 한 200~300만 원 할까요? 1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럼 특수가 들어가면 처벌이 엄청 무거워질까요? 특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어차피 1,000만 원 이하나 700만 원 이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죠. 사고가 한 사건은 특수재물손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 가족분들 참 좀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저렇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그런 가족이 있으면은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야 됩니다. 혼자 나가게 하면 이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가 80인가요? 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박차 정상도로 3차로 갑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2차로 차 잘 보세요. 둘, 이때 들어옵니다. 피하다가, 제네시스, 아이고. 예. 다시. 여기서요. 깜빡이 이때. 깜빡이 이때 순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이때 들어오는데요. 이 차, 아이쿠. 2번 부딪혔대요. 요 차가 들어와서 한 번 부딪히고 요 차랑 부딪힐까봐 다시 좀 틀다가 2번 부딪혔다는데요. 이분이 올리신 글을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가운데 있었고요. 왼쪽에 소렌토, 오른쪽에 제네시스. 불박차는 정상주행 중이었는데요. 소렌토가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소렌토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피했는데 소렌토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뒤를 들이받았대요. 차가 돌 것 같아서 또 오른쪽에 제네시스가 있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틀었는데 왼쪽으로 복귀하던 중에 차가 왼쪽으로 또 쏠렸대요. 그리고 2차 충돌이 있었답니다. 2번 충격이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명하지 않은데 2번 부딪혔대요. 어떻게든지 소렌토 들어온 거랑 또 피해야 되겠고 또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제네시스도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치를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소렌토는 그냥 계속 들어왔대요. 아무런 조치도 안 했대요. 여기에서 상대보험사는 첫째 충돌은 그래 우리 잘못했다. 근데 2차 충돌은 불박차 잘못이 있다. 처음에는 우리 잘못했죠. 2번째 충돌은 너도 방어를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억울합니다. 소렌토 깜빡이 켜진 건 사고 전에 보셨나요? 제가 그래도 좀 더 앞서가는 중인데요. 예, 한 번 깜빡이고 옆에 왔을 때 2번 깜빡이었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2번 부딪혔다고 2번은 나한테 책임져라? 그건 아니죠. 하나의 사고죠. 요 차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하나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혹시 판사에 따라서 이런 판사가 있을까요? 저 차가 깜빡이 여기서 깜빡이 하나 둘 깜빡이 보고 빵 해줬어야지. 빵
저 차한테 빵 해줬어야지. 그러면서 불방치 잘못 있다는 판사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방치한테 빵 안 해줬다면서 10 내지 20% 얘기하는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아리랑 고개 9월 24일 저녁 6시경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 오토바이 가죠? 오토바이가 가다가 정상적으로 2차로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1차로 있던 차가 이때 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렵지만 꾸준하게 사고 내지도 않고 또 법규 위반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서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끌바를 생활화하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2차로를 정숙 주행 중에 있었는데 1차로 차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어요. 제가 블루투스 헤드셋만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경황이 없어서 저는 비접촉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차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유심, 그 칩, 메모리 칩을 딱 주면서 영상 쓰세요 하면서 연락처를 드릴 겨를도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비접촉인 줄 알았는데 접촉이었네요. 감사의 표현과 사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 한문철TV에 연락을 남깁니다. 과실을 떠나서 은인이라 꼭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영상과 함께 남깁니다. 이거 과실 있나요? 오토바이 잘못 있나요? 오토바이 잘 가는데 쭉 가는데 여기서 들어오죠? 깜빡이 켰나요? 영상이 흐려 잘 안 보이는데요? 깜빡이 안 켰네요. 깜빡이 켰어도 100대 빵이죠. 깜빡이 한번 다시 보세요.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안 켰죠? 깜빡이 안 켰죠? 깜빡이 안 켰네요. 이 영상 없었으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깜빡이 켜더니 당신이 빨리 왔잖아.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대 빵이죠. 근데 이 블랙박스 없었으면은 나중에 부딪혔니 안 부딪혔니부터 시작해갖고 100대 빵이 어디 있어? 70대 30, 80대 20 잘해봤자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실비율 100대 빵입니다. 이분께 너무 감사하시대요. 쉽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니면 이거 찍어 가세요. 그런데 그걸 메모리 카드를 빼서 이거 쓰세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한문철TV로 스스로닷컴이나 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은인이시기 때문에 꼭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실비율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실 100대 빵이에요. 이 영상 블랙박스 찾으면 꼭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분께 뭔가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블랙박스가 좀 화질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가 드림아이 큐비스백 한문철 에디션 드림아이에서 나온 블랙박스 화질 좋은 거 한문철 에디션 큐비스백 이분께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러려면 저한테 연락 주셔야죠. 지금 그 칩을 빼서 바로 주셨다는데요. 여러분들 칩을 바로 뺏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계속 내가 다닌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근데 그거만 딱 잘라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만.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진짜 급한 분들한테 요거 쓰세요라고 드릴 때는 나도 또 예비칩을 하나씩 들고 다니셔야 보다 또 딱 씹어줄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참 큐비스 100은요. 그게 동그리를 이용하면은 그거 다운받을 수 있다는데요. 바로 핸드폰도 다운받아서 그거를 넘겨드릴 수 있대요. 그럼 전화번호만 알면은 그럼 그쪽으로 바로 자 이거 받아가세요 할 수 있을 텐데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요. 이 쉽지 않아요. 나중에 연락처 주세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러는 동안에 또 다시 이게 또 어디로 또 자칫 잘못돼갖고 녹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니다 보면 나한테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